최근 중국의 제이홉 스텔스 전투기가 대한해협을 비행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과 일본 모두 이 사실을 탐지하지 못했다는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우리 안보에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 보도는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포스트에 의해 전해졌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 CCTV가 공개한 훈련 영상과 설명을 바탕으로 한 일방적인 주장으로 그 신뢰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따릅니다. 이 같은 정보가 어떻게 공식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J-20 전투기는 5세대 스텔스기로 최대 작전 반경이 약 2,000km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성능을 바탕으로 공중급유 없이 대한해협에 도달하기 위해선 반드시 우리 방공식별구역을 지나야 하는데 이것이 가능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집니다. 한국 공군과 일본 자위대가 제2호의 비행을 탐지하지 못한 사실은 한미일 연합 감시망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의 안보체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입니다. 이 상황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해협은 K닷새와 쯔가 겹치는 민감한 지역으로 상선과 군용기, 민항기가 빈번하게 오가는 국제 항로입니다. 만약 제2호이 이곳을 비행했다면 민간 레이더에 포착되었을 가능성도 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탐지가 없었다는 점은 이례적입니다. 중국은 과거에도 바시해협이나 대만해협에서 군사훈련을 활발히 진행해왔습니다. 하지만 대한해협까지 비행했다는 주장은 그동안의 행동 패턴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일본이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하는 것 역시 무언가를 시사합니다. 만약 J-2B 실제 비행했다면 이는 장거리 탐지 레이더망을 무력화시켰다는 의미로 중국의 스텔스 기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가 있었다면 미군이 가장 먼저 반응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 스텔스기는 안 보인다라는 오해가 많은데 사실은 레이더 파장을 흡수하거나 산란시키는 원리로 탐지가 어려운 것입니다.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는 여전히 포착 가능한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한국은 F-35 스텔스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미국의 고성능 레이더와 함께 대한반도 주변 공중 감시를 상시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만약 제2국이 이러한 감시 체계를 뚫었다면 이는 엄청난 뉴스로 여겨졌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일본 방위성이나 미국의 반응이 미미하다는 점은 더욱 궁금증을 일으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일 가능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의 신뢰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요소들입니다. 제2훅은 과거 짭 F-35라는 별명으로 불리며 성능 논란이 많았습니다. 초기에는 러시아산 엔진의 공급을 거절당했으며 자체 엔진의 신뢰성 문제로 실전 배치가 늦어졌던 상황입니다. 성능에 대한 신뢰성이 매우 낮았던 것입니다. J-20의 설계 구조에는 스텔스 성능에 불리한 카나드 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는 해외 전문가들로부터 스텔스기로서의 회의적인 시각을 불러일으켰던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체가 갑자기 뛰어난 탐지 회피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의문입니다. 비행거리 또한 중요한데 안칭 공항에서 출발해 대한해협까지 왕복하려면 최소 5,000km 이상의 항속거리가 필요합니다. 이는 공중급유 없이는 불가능한 거리입니다. 따라서 연료 보급이 이루어졌다면 그에 따른 또 다른 의문이 생깁니다. 그럼 공중급유를 했다는 건데 이건 더 말이 안 됩니다. 공중급유기는 스텔스가 아니기 때문에 레이더에 고스란히 노출되기 때문이죠. 그런 움직임이 있었다면 미국이나 일본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결국 이 보도의 핵심은 중국의 주장을 중국 관영 매체, 홍콩 언론, 한국 언론이 그대로 받아쓰고 있다는 겁니다. 교차 검증이 생략된 정보 전달 방식이죠. 한국 언론은 이미 J-22 대한해협을 통과했다는 전제를 기정사실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YTN, 연합뉴스, 국방홍보원까지 모두 같은 톤입니다. 하지만 이 보도의 원 출처는 단 하나, 중국입니다. 일본이 이에 대해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은 더욱 의문이 생깁니다. 자국의 JDS가 침범당한 사건이라면 민감하게 반응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한국 수송기 착륙에도 항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런 점을 보면 이번 사안은 사실이라기보다 의도된 정보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은 내부 정치적 목적이나 국제 여론전을 위해 때때로 군사적 허세를 씁니다. 그걸 검증 없이 그대로 옮기는 건 위험합니다. 우리 언론은 군사 이슈도 정치 기사처럼 받아쓰는 버릇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 같습니다. 사실이든 아니든 적어도 타국의 일방적 주장이라면 교차 검증을 거쳐야죠. 그게 기본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건은 아직 팩트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위기감을 먼저 자극하는 식의 보도는 오히려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합니다.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건
자극보다 정확함입니다.